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된 일부 내용에 대해 정부가 유보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민주당 여순사건 특별위원회와의 면담에서 진상조사기한을 얼마나 연장할 것인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진상보고서 작성 기획단의 편향성에 대해서도 일단 업무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유족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다른 보상 관련 법률과의 비교가 필요하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여순사건 특위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며 대정부 질문과 정책 질의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수 이하포 두르겨 미군 폭격 사건 민간인 희생자 추모제가 오늘 안도에 마련된 평화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추모제에는 유족들과 지자체 관계자, 정치인 등이 참석해 추모 공연과 헌화 등을 진행하며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진상규명을 다짐했습니다. 이하포 두르겨 사건은 지난 1950년 8월 미군 비행기가 피난선과 어민들에게 폭격을 가해 2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여수시는 지난해 추진한 침몰선 조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유해 발굴 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한국 전쟁 때 여수에서 발생한 미군의 민간인 폭격 사건을 증언해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70년이 넘는 긴 시간이 흘렀기에 남은 생존자도 이를 직접 본 목격자도 손에 꼽는데요. 이하포 추모제 74주년을 맞아 이를 기억하고 있는 새로운 목격자를 만나고 왔습니다. 여수 안도가 고향인 박길성 씨. 1950년 8월 3일 이하포 미군 폭격 당시 박 씨는 17살이었습니다. 무려 74년이 흘러 소녀는 90이 넘는 할아버지가 됐지만 그때의 기억은 또렷합니다. 화물선으로 사람이 잔뜩 죽고 와서 총을 맞았는데 섬 사람들은 놀래가지고 다 들어앉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끝난 뒤에 나와서 이제 수습원이라고 보니까 많은 막 시체들이 깔려 있고. 미군의 폭격은 마을 주민들에게도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밤이면 불조차 함부로 켜지 못하고 조용히 어둠 속에 숨죽여 있어야 했습니다. 비행기가 순찰대에 불만 조금만 써놔도 그냥 총을 갈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단련이 돼서 불을 다 꺼놓고 자고 그렇게 어두운 세상을 살았거든요. 살아남은 피난민에게 박 씨는 도움의 손길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서울에 가면서 점심밥을 해서 이 서늘한 데 달아난 내가 그걸 불쌍한 애를 갖다가 이제 덜어줬더만요. 안도에 정착한 피난민에 대한 얘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미군 폭격으로 부모를 잃은 두 자매를 한 안도 주민이 거두어 키웠는데 결혼한 이후 뿔뿔이 흩어져 소식이 끊겼습니다. 지금 어디 살고 있는지 모르죠. 이름은 기억나요? 영자라고만 그 당시 이제 불렀는데.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었기에 생존자와 유가족의 억울함을 더 잘 이해한다는 박 씨. 지금이라도 한국과 미국 모두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어디 항의도 못하고 그러니까 당하고만 있는 거지. 지원국한테다가 이런 데는 폭격하지 말라고. MBC 뉴스 김담입니다. 장마가 있었던 지난달 여수에서 발생한 해양 쓰레기가 300톤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 한 해 3,000톤의 쓰레기가 수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체계적인 수거 처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여수의 한 해수욕장 뒤편에 있는 주차장 부지. 한쪽에 노랗고 빨간 자루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최근 해안가 등에서 수거한 쓰레기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양식장에서 쓰는 스티로폼 부표와 페트병, 부러진 나뭇가지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렇게 여수에서 수거된 해양 쓰레기는 지난달에만 300톤. 집중호우와 장마로 해상은 물론 육지에 있던 쓰레기까지 떠밀려 오면서 수거한 양도 크게 늘었습니다. 띠깃하가요. 한번 와가지고 싹 싣고 가가지고 그래도 지금 쌓여 있잖아요. 지난해 여수시가 처리한 해양 쓰레기는 2,700톤.
올해는 이보다 10% 정도 늘어난 3,000톤이 수거될 것으로 보입니다. 쓰레기 양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데다 현존량도 신안에 이어 전남에서 두 번째로 많은데 수거는 대부분 기간제 근로자와 자원봉사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해양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과 어업 피해 등을 고려할 때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여수의 지리적 특성상 다른 지역에 있는 쓰레기들이 빗물이나 조류를 타고 유입되는 경우가 많아 인근 지자체와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여수시만 쓰레기를 수거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쓰레기 그 근원지를 거기서부터 1차적, 2차적, 3차적으로 처리하고 또 수거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2년 앞으로 다가온 섬박람회와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 등을 위해서도 해양 쓰레기 정책을 점검, 보완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가마솥 더위를 피해 산으로 바다로 떠나는 분들 많을 텐데요. 전남의 한 천년 고찰에서 이색적인 여름나기가 예정돼 있어 눈길을 끕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푸르다 못해 시린 녹음으로 뒤덮인 지리산 자락의 천년고찰. 찌는 듯한 더위를 피해 산사를 찾은 이들로 화엄사가 붐빕니다. 고즈넉한 풍경을 즐기다 보면 자연스레 혼탁한 도시에서 흐트러진 몸과 마음을 위로받습니다. 화려하게 핀 배롱나무도 더위를 날려버리기 충분합니다. 여기 들었으면 숨쉬기가 벌써 좋아요. 그 자연의 소리가 그냥 이렇게 서서 느끼기만 해도 그냥 마음속으로 다 들어온 것 같은 느낌. 낮에 찾아도 좋지만 화엄사의 진짜 매력은 밤에 더욱 빛을 발합니다. 전국 사찰 가운데 유일하게 자정까지 경내를 개방하고 있는데 특히 오는 토요일에는 1년에 딱 하루만 열리는 이색적인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영화나 오페라 속의 명곡을 즐길 수 있는 모기장 음악회가 바로 그것입니다. 올해도 이곳 화엄사 중앙마당에 음악회를 위한 모기장 200개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올해로 4번째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국내의 정상급 연주자들의 공연과 작품 속 음악 설명, 짤막한 뮤지컬 등으로 꾸며집니다. 어떤 종교 색깔을 좀 걷어내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게끔 그 무언가를 제공하자고 하는 취지에서 이번 모기장 음악회 사전 참가 접수는 마감됐지만 화엄사 측은 별도의 입장료가 없는 만큼 일반 관람객들도 경내에서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전남 모든 지역에 이번 주말에도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26에서 27도, 낮 최고기온은 35도 안팎으로 특히 광양은 37도까지 오르며 매우 덥겠습니다. 또 내일 오후 순천과 광양에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예보돼 있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 최고 1m로 비교적 잔잔합니다. 기상청은 무덥고 습도가 높은 날씨가 당분간 계속되겠다며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전 5시 30분 여수산단 비를라카본 코리아 공장 내 하청업체 사무실에서 60대 일용직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